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특강 3강 분할과 이항 정리의 레벨 2 기본 연습 문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조건이 어때요? 4개 더해서 1인데 각각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 하면은 A, B, C, D 즉 오름차순 혹은 뭐 내림차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네 가지 수의 합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분류를 하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내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8로 한다면은 8이 A가 되는 거고 B, C, D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1을 4개의 수로 다 더한 다음에 더해서 11이 되게 하는 그런 가지수를 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의 순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 같은 종류의 공 11개를 같은 종류의 상자 4개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헤아려 보면 11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적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좀 수학적으로 P11,4를 계산하면 됩니다. P11,4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거를 알면 좀 편해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분할수의 정화관계라고 있는데 1과 K와 N과의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PNK는 항상 요렇게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은 N-K, N-K, N-K가 되고 오른쪽은 요 K가 될 때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1, 2, 3 해서 K까지. 맞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P11,4라는 것은 11에서 4 빼면 얼마예요? 7, 7, 7, 7이죠. 근데 4니까 1, 2, 3, 4 이렇게 다 더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4개의 수로서 11을 계산하는 것보다 어떤 한 개의 수로서 7 계산하고 2개의 수로서 7 계산하고 3개의 수로서 7 더하고 7까지 더하고 4개의 수로서 7까지 더하는 이게 더 쉽겠죠. 숫자가 작으면은. 그 다음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Pn,N은 얼마입니까? N을 한 개수로 N개의 수로 표현하라는 거는 11111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밖에 없고 얘는 N을 N-한 개수로 더해라 라고 한다면 얘도 한 개밖에 없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P4,3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n,1 N을 한 개수로 표현해라. 그럼 N은 N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이 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또 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가 K가 더 커버리면은 0이 됩니다. 자,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자 11하고 4를 7로 분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 7, 2도 계산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계산해도 됩니다. 그 7을 두 자리 숫자로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7을 두 자리 숫자로 더해서 계산하는 것도 귀찮으면 이 P7,1을 5,1 더하기 5,2로 표현하고 7,3을 4,1, 4,2, 4,3으로 표현하고 7,4를 3,1, 3,2, 3,3, 3,4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했던 거 한번 볼까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건 무조건 1이죠. 맞나요? 또 무조건 1이죠. 얘도 무조건 1이죠. 얘도 무조건 1이죠. 얘는 무조건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P5,2 5를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1, 4, 2, 3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는 4를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건 1, 3, 2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할수는 이번 그 3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죠.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문제. 이항 정리입니다. 그죠? 이항 정리는 무조건 외워놔야 되죠. 이항 정리 일반항도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 두 개를 이렇게 항 두 개 이항을 이렇게 n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때 일반항은 ncr 앞에 있는 수의 r승, 뒤에 있는 수의 n-r승이 된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x의 구승을 물었으니까 r이 3일 때 그가 구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승을 물었으니까 r이 1일 때가 3승이 됩니다. 그래서 r을 3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nc 3이 되고 얘는 x 구승이 되고 얘는 n 빼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nc 1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에 n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마이너스 1의 지수가 어떻게 돼요? 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호가 통일될 거면, 왜냐면 이게 n-3이 짝수면 n-1도 짝수고 n-3이 홀수면 n-1도 홀수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교를 할 거니까 좌우를. 그래서 nc3은 이렇게 표현되고 nc1은 n으로 표현되죠. 근데 그게 몇 배 돼야 돼요? 5배 돼야 되니까 요 3차 방정식을 풀면 되죠. 3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대입이 더 빠릅니다. 그죠? 어차피 보기에서 5에서 13까지 돼 있으니까 딱 째려보고 딱 되는 것들, 약분해가지고 되는 것들을 찾는 게 더욱 빠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집합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걸 골라라. 자, 그러면은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치역이 몇 개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 개수에 따라서 우선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역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치역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치역이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치역이 4개면 됩니까? 치역이 4개면은 원소의 합이 6이 넘어서 버리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치역이 한 개이다. 그러면 한 개수로 이제 몰빵되는데 이 몰빵될 때 6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가리. 두 번째, 두 개로 몰리는 거예요. 두 개로 몰렸을 때 6이 되려면은 2 더하기 4가 있겠죠. 맞나요? 지금 3 더하기 3은 있잖아요. 그거는 치역이 원소가 한 개잖아.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3은 아니고 2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2로 가는 경우와 4로 가는 경우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2로 가는 경우가 한 개가 2로 가고 나머지 3개가 4로 갈 수도 있고 두 개가 2로 가고 또 두 개가 4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한 개가 2로 가고 나머지 3개가 4로 가는 경우 혹은 더하기죠. 두 개가 2로 가고 두 개가 4로 가는 경우. 맞나요? 요 경우는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로 나눠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그룹 자체가 지금 서로 바뀔 수도 있죠. 이 한 개가 2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한 개가 또 4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그룹 자체가 2와 4에 대응되는 경우도 카운팅 해주면 총 14개가 나옵니다. 자, 3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3개인 경우. 그러면은 6이 되려면 1, 2, 3밖에 없죠. 그러면 3개의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1에 가는 경우, 2에 가는 경우, 3에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1에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에 가는 경우는 두 개가 4개 중에서 두 개가 가고 또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가고 한 개 중에서 한 개가 가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같은 경우가 두 개 나오죠. 같은 경우가 두 개 나오니까 2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 각각의 그룹 자체가 1, 2, 3에 대응되는 경우도 카운팅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카운팅 개수는 3팩이니까 전체에서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사시이라는 거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개가 한 군데 대응을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1에 대응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시가. 그러니까 요 네 개가 있는데 넷 중에 그 그룹 자체를 두 개 그룹, 한 개 그룹, 한 개 그룹, 총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에 갈 수도 있고 요게 1에 갈 수도 있고 요게 1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3팩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봅시다. 그래서 각각 경우를 다 더하면 됩니다. 14에서 36. 4번은 뭐예요? 그림과 같이 적혀 있는데 뽑힌 카드 숫자의 합이 32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가면 얘기했지만 이런 2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봐야 돼요. 2의 거듭제곱 특징은 당연한 건데 외워두면 더 편합니다. 2의 n승보다 작은 어떤 2의 거듭제곱들을 다 더해도 2의 n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6이라 합시다. 16보다 작은 2의 거듭제곱은 8도 있고 4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죠. 얘네들을 다 더해 봐봐요. 다 더해도 16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 경우냐 하면은 한 장 이상 카드를 뽑는 경우죠. 한 장 이상 카드를 뽑는 게 전체 경우니까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10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 그 이항 개수의 어떤 합들의 특징은 nc0부터 ncn까지 더하면 2의 n승이 되니까 여기에 10c0가 없죠. 그래서 얘는 빼기 1을 그러니까 1만큼 오차가 발생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2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 이상이 되는 걸 뽑아야 되니까 나는 여사건으로서 32 미만이 되는 경우를 빼볼 겁니다. 그럼 32 미만이 되려면은 32보다 작은 거듭제곱 중에서 한 장 이상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32보다 작은 것들은 총 몇 개냐면은 요렇게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에서 뽑기는 뽑아야 되니까 오시경은 하면 안 되고, 요 5개에서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고, 4개 뽑을 수도 있고, 5개 뽑을 수도 있으니까 오시 제로가 없는 만큼 오차를 계산해 주면은 전체에서 요를 빼주면 32 미만이 될 경우를 빼주면 32 이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5분 보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택해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부터 큰 수의 순으로 나열할 때 세 자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세 자리 자연수에서 1의 자리수의 합을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은 세 자리수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작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작은 순서부터 나열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3, 4, 8, 9가 올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1,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3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3일 때는 1, 2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럼 4일 때는 당연히 1, 2, 3 중에 2개가 오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게 9일 때는 1에서 8 중에서 요 2개가 오면 되겠죠. 그렇게 각각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모든 세 자리 자연수에서 1의 자리수의 합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3일 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택해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큰 수로 나타내는 게 이게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3이 몇 개가 있어요? 이만큼 있는 거고, 4일 때는 요 4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9일 때는 예를 들어서 289, 요 9일 때는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 1의 자리가 9인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3일 때 이거, 4일 때 곱하고 9일 때 이걸 다 곱해주면 답이 630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코너식 노트에 적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